조선은 왜 천문관측에 목숨을 걸었을까? 경향신문에 좋은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즉 국무총리를 대장으로 하고 2명의 장관급이 보좌를 하는, 그리고 65명의 천문관이 일일 5교대로 하늘의 천문과 자연현상을 관측하여 기록하고 매일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천문현상의 패턴은 동일하게 일어나니 현재에도 과거의 지혜를 잘 전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선민족 아닙니까? 천문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토속신앙,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제가 소개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천문요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하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글을 소개합니다. 조선은 왜 천문관측에 목숨을 걸었을까? 경향신문 이기환 논설위원. 비단 고려 조선시대의 객성관측뿐만 아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나라를 개창한 직후인 기원전 54년 박혁거세 4년 여름 4월 일식이 있었다는 천문기록과 함께 삼국시대가 시작된다. 이후 삼국 사기에는 67회의 일식 기록과 함께 월식과 행성의 움직임, 해성의 출현, 유성과 유성우, 심지어는 오로라까지 약 240여 가지의 천문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천문지에 나타나는 흑자, 흑점 기록은 당시의 흑점 주기가 약 11.3년의 짧은 주기적 변화와 약 97년의 장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흑점 주기는 현재 잘 알려진 태양의 흑점 주기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 조상들은 왜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천문학에 목숨을 걸었을까? 이유가 있었다. 왕조시대 임금들은 천인가망설에 따라 하늘이 내리는 상스러움과 재앙, 기륭의 조짐을 잘 파악하는 것을 제1덕목으로 삼았다. 재정일체의 사회부터 임금은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중간자의 입장이었다. 상형 문자인 임금왕자를 보라.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를 소통시키는 형국이다. 따라서 하늘에서 객성과 같은 이변이 일어나면 불길랑진조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 경우 임금은 위로는 몸과 마음을 상가고 반성해서 하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했고, 공구수성, 밑으로는 신하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침없이 바른 말을 하라고 구언을 해야 했다. 천문은 하늘과 백성을 소통시키는 제왕의 덕목이다. 단적인 예로 1604년에 객성, 초신성 폭발 등 기상이변이 잇따르자 선조는 내 탓이오를 외치는 반성문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나의 잘못을 낱낱이 교활하는 구원의 명령을 내린다. 내 부득한 자질로 아래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위에서는 하늘이 노하여 객성이 나타나고 하늘 경책을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말을 할수록 내가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것 같구나. 선조실록 1605년의 기록입니다. 이토록 하늘의 이변에 대해서는 임금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임금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객성과 같은 별자리 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은 소복에 검은 띠를 두르고 월대 궁정전 앞 섬돌에서 이른바 구식, 기상이변 때 임금이 상가는 뜻에서 펼치는 의식을 행했다. 1770년 영조 46년 봄에 객성이 출현하자 영조는 월대에 올라 사흘 밤낮으로 간절히 외쳤다. 제발 객성아, 백성과 나라에 재앙을 옮기지 마라. 영조실록은 임금이 사흘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자 객성이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제가 이 기록은 천문요청 강의할 때 제가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의 성변을 제대로 관측하는 것은 하늘과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통치권자의 능력이었다. 이것이 왕조시대 임금들이 천문학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잘못 예보한 천문관리는 처벌을 받았다. 오죽하면 천문관청을 잘못한 천문관, 서원관 관리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조선 조정이 창구한 명나라 법률 대명률은 무릇 서원관, 감성관 관리가 점을 잘못 쳐서 임금에게 아뢰인 경우엔 곤장 60대를 맞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
상서로운 징조를 허위 조작한 경우에는 곤장 60대에 도형 1년에 처했다. 이 밖에 나라의 제의 또는 상서로운 징조가 있는데도 천문당당 관원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2등을 더해 가중처벌했다. 대명률에 나오는 내용. 곤장 80대와 도형 2년에 해당됐다. 실제로 1398년 태조 7년 월식 예보를 잘못한 서운관 주부 종육품 김서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전문가란 자가 어리석어 천문현상을 잘못 예보하여 인권과 백성을 속였으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태조는 처벌상소로 문거적거리며 제때 올리지 않은 사관은 사헌부, 형부의 관리들을 직위해제했다. 1406년 태종 6년에는 일식을 제대로 예보하지 못한 서운과 관리 박염에게 요배형을 내렸다. 박영을 처벌하라는 사관원의 상소문이 추상 같았다. 박염이 일식 현상의 시기와 분도를 예보했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옵견대 박염을 법률에 따라. 이때는 오늘날처럼 천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천문관들이 하늘을 보고 순전히 예보를 하고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예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각의 차이도 용납하면 안 된다. 1413년 태종 13년에는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음력 정월 초 1월 1일 설날 아침 제사를 지낸 뒤 신료들의 신년 인사를 받기로 했는데 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일식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이 흰옷을 입고 각대를 찬 뒤 정전의 월대 섬돌에서 하늘의 처분을 기다렸다. 오전 무렵부터 시작된 일식은 신초 오후 3시 이각에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착오가 생겼다. 서운관 술자 황사호가 이번 일식은 신초 상각에 복원될 것이라 예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일각 14분 24초의 오차가 난 것이다. 비록 틀리기는 했어도 나름 선방한 예보였다. 그러나 태종은 짐짓 신하들에게 운을 뗐다. 예보한 것과 일각의 차이가 났는데 서운관 관리 황사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그러자 지진사 도성지 김여진은 참 애매하다는 듯 조금 어긋나기는 했지만 죄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자보대원 한상덕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일식이라는 게 일정한 법칙은 있겠지만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 일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압니까? 누각, 물시계가 착오를 일으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태종은 죄가 애매하면 가볍게 처벌하고 공운이 애매하면 후하게 상급을 내리라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라면서 오히려 황사호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했다. 이 실록 기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처벌은 웬만하면 가볍게, 상급은 웬만하면 후하게 한다는 인군의 모습을 과시한 것이 첫 번째다. 또 하나는 비록 일각의 착오로 선방했다지만 완벽한 예보는 아닌 만큼 다음에 더 잘하는 뜻을 천문대장에 국무총리 영의정을 둔 이유. 그랬으니 국왕들은 천문예보에 온 힘을 쏟았다. 특히 세종은 천문지리, 역법, 척후, 강루, 물시계 등 사물을 관장하는 서운관, 훗날 간상감을 설립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운관의 총책임자는 영의정이었고 2인의 장관급 관리가 보좌했으며 65명의 관리가 배속됐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천문대장과 기상청장을 겸한 것이다. 천문관측은 정교했다. 천상을 23종으로 분류하고 관측 규정을 비상현상과 통상현상으로 구분했다. 예컨대 일월식, 백운, 지진, 해성, 신성 등의 출현은 비상현상으로 분류했다. 저 백운은 이렇게 해물이나 달무리가 하얗게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출현 시각, 모양과 정도, 위치, 변화 등을 엄밀한 예교에 따라 기록한 보고서 성병 척후 단자를 작성해서 올렸다. 4통의 보고서는 성정원과 성정원 주서, 시강원, 교장각에 한 톡씩 제출됐다. 보고로만 그치지 않았다. 서운관은 감상관 일기와 천병 등록에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여 원부로 보관했다. 2중 3정의 지독한 기록과 보관이었다. 매뉴얼에 따른 천문관측 기록 이뿐이 아니었다. 일월식과 태양 흑점,
햇머리와 달머리, 유성, 눈, 비, 우박 등의 천문 현상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기록했다. 자연 현상도 전체를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천문 현상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객성의 경우 밤 어느 경에 객성이 어느 수의 어느 도에 안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강수 현상의 경우도 처구기의 수심과 강수의 정도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했다. 예컨대 비 몇 시 몇 경 세오비가 내리다. 처구기의 깊이 몇 천 혹은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했다. 심지어 구름의 모양도 모양, 색, 크기, 출현 시각, 방향, 서물 시각과 이동 경로 등까지 빠짐없이 써야 했다. 구름을 보고도 기륭하복을 짐쳤습니다. 우박은 내린 시각과 함께 그 크기를 소두, 작은 콩, 대두, 큰 콩, 진자, 개암나무 씨, 조란, 새알 등으로 분류했다. 고려사에서 유성의 크기를 달갈, 술자, 모가, 발이, 질장구 등으로 나눈 것과 일맥상통한다. 서운관 관리들을 하루 반나절 5교대로 입직해서 관측해야 했다. 당번은 그때마다 관측일지를 작성했는데 일지와 보고서는 관측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잘못된 예보는 임금구시를 못하게 한다. 태종시대 일식을 잘못 예보한 서운관 관리 박염을 탄핵한 사관원 관리는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고한다. 법전에 때에 앞서는 자도 때에 늦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운관 관리 박염은 시기도 분도도 어긋나는 예보를 했습니다. 태양은 모든 양기의 어뜸입니다. 덮이거나 먹히는 것, 즉 일식이 있으면 엄청난 천변입니다. 만약 이런 일식이 일어나면 제발 일식이 그치게 해달라는 의뢰 행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박염의 잘못된 예보 때문에 이런 의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염의 죄가 무겁습니다. 일시과 같은 천문상 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이 마땅히 공구수성하는 몸가짐을 하고 하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운관 관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임금이 임금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려 조선의 천문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목숨을 걸고 관측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천문은 나라와 임금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안녕을 지켜주는 하늘의 경고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여주는 천문 현상은 그만큼 징후로 보여지는 메시지는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세종시대 천문학자가 관측한 사랑의 조각. 때는 마야 바야흐로 망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리던 1437년 세종 19년 음력 2월 5일이었다. 유성이 하늘 가운데서 나와서 동북쪽으로 향하여 들어갔다. 꼬리의 길이가 4, 5척이나 되었다. 햇무리를 하였는데 양쪽에 귀고리를 했다. 객성이 처음에 미성, 정갈자리 별자리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의 가깝기가 반자간격쯤 되었다. 무릇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보기 드문 우주쇼였다. 밤하늘의 유성과 햇무리에 이어 객성이 출현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객성은 14일간이나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 자연사박물관 연구원과 영국 리버폴 존 무어대,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등 6개국 공동연구진은 지난해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서 정갈자리에 있는 한 별을 둘러싼 가스구름을 관측했다. 이 별의 움직인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던 공동연구진은 깜짝 놀랐다. 바로 조선의 천문관이 1437년 관측한 바로 그 객성과 동일한 별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신성에게 노바 신성 스코피 1437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437년 스콜비온 정갈자리에서 발견된 신성 노바라는 뜻이었다. 한마디로 이 별의 가스구름은 1437년 폭발한 객성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공동연구진은 이 별에서는 최근 1934년, 5년, 42년도에도 최소한 3번의 작은 폭발 현상, 메소신성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간 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다음 신성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별의 어떤 상태를 지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사이에 메소신성이 수차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세종시대의 관측 기록이 580년 후 현대천문학 연구의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셈이다. 이 연구에 동참한
스티븐 쇼 이탈리아 피사대 교수의 한마디가 흥미롭다. 노바 스코피 1437 신성은 역사학에서 사랑스러운 조각 중 하나이다. 비단 세종시대 천문학자뿐만이 아니다. 1073년, 74년의 고려 천문학자들과 1572년과 1592년, 94년 그리고 1604년, 1605년의 조선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 수많은 사랑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하늘은 곧 백성이라 여겼던 고려와 조선의 군주가 하늘 땅, 별 땅에서 찾아낸 사랑의 평린이다. 이건 참고했던 기사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얼마나 두려워했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